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의 시작이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학생들 아주 유용한 정보, 꼭 챙겨야 될 정보가 있는데요.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를 따르면 201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주요 사항에 학생들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양식에 배려와 나눔, 그리고 협력, 갈등 관리와 관련된 문항을 신설을 하고 면접에서 또 기재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 추천서에 인성과 대인 관계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에서의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이 이번 입시를 통해서도 더욱더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서 준비에 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3 입학사정관 전형 맞춤 전략을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전략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정확한 분석으로 유명한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교사로 계시죠. 잠실여고 진학지원부장이신 안현근 선생님,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더욱더 상담이 좀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에게 꼭 맞는 전략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상담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네, 2월 모평 끝난 후에 문제 상담 신청이 좀 많이 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본격적으로 좀 많아질 건데 미리미리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새롭게 단정돼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여러분들의 정보를 쉽게 올리고 이렇게 기록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입시 상담서를 제출하게 되실 때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는데요.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초등교사가 꾸민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즘에 날씨도 더워서 뒷바라지하기 힘드시죠? 네. 네, 요즘에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시에 전념하려고 했는데 올해 서울교대를 비롯해서 많은 교대에서 입학사정관 제도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으로 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안현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 분석 여러 가지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교육대학이 사정관 전형 전환이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인교대만 하더라도요,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4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시를 선발하니까요. 우리 학생부 복귀성이 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시 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가 각각 4등급이고요. 사회 과목에서도 한국 지리와 사회문화가 4등급, 5등급, 경기가 4등급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3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언어가 4등급, 소리, 나아가 3등급, 영어를 아주 잘하네요. 1등급이고
한국지 가서 2등급, 사회문화 3등급, 경제가 4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살펴봅니다. 예, 비교과 활동으로는 우리 학생 교내 활동에서는 독서반 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축제에서 일렉트로닉 기타 연주를 2년간 했네요. 교회 활동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보건교사회 주관 난치평 어린이독기 모금활동 참가했고요. 이렇게 독서 어린이 돌봄 봉사활동 등을 해서 현재까지 봉사활동 시간이 약 169시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독서 감상문 경연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특히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서 1급을 받았네요. 지망대학은 우리 학생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네. 자,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 본다면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반 회장으로서 우리 학생이 독서 신문을 발간했고요. 또 밴드를 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렉트라 기타 연주자 활동을 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것도 좀 높이 살만한데요. 총 봉사활동 시간이 약 169시간으로 여러 가지 그 난치병 어린이 돕기라든가 또 여러 어린이 돌봄 활동 이런 활동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 수업에 아주 성실히 참여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경기도 주관하는 영어 의사소통에서 1급 능력을 획득한 것도 좋고요. 특히 우리 학생은 선행상을 수상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비교과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장점을 짚어주셨는데 보완할 점은 선생님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좀 보완을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교육대학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아까 교과 성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학생이 이런 그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그런 그 영어 어떤 공인화학 성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아까 보니까 이 우리 학생이 탭스가 637점이에요. 네네. 그런데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탭스가 800점입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을 가고 싶으면 이 탭스 공부를 좀 해서 이걸로 글로벌 그런 전형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교육대학은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그 평균이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력이 높은데요. 예컨대 춘천교대 글로벌 교육 인재 전형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등급이기 때문에 평균 약 2.5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교육 리더 같은 경우 4개 영역에서 등급의 합이 약 8입니다. 평균 2등급 이내는 들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서울교대도 거론을 하셨는데 서울교대는 금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능 체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이 4개 영역에서 무려 합이 6등급이기 때문에 평균 1.5등급을 유지를 해야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제가 원점수로 대비를 해보니까요. 등급 합이 약 10입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이 한 2.5등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2.5등급이면은 지금 춘천교대 정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분석이 되겠고요. 교과 성적은 지금 1, 2학년 때까지 평균 등급이 산출해 보니까 2.29 등급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한 데가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전형을 신청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아까 어머님이 질문하시는 게 바로 이제 교대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 이제 확대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교대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어떤 수시 전형의 준비도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수능에서 지금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분포대로 봐서는 지금 현재 모의고사라면 조금 수능 체제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교대 정도가 현재 6월 모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좀 좋은 점이 또요. 3월 모의 성적보다도 6월 성적이 더 좋아요. 6월 성적이. 그래서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6월 모의 성적으로 봤을 때 춘천교대 정도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형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는 일지망이 이제 경인교대거든요. 경인교대 지금 그 전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그 전형 유형과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일단 수시 전형에서는요, 글로벌 교육 리더가 있는데 70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 8. 여기는 탐구 2과목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 2등급 이내에 들어야겠다.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탭스가 800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삼수생까지 할 수가 있고 접수 마감이 9월 11일입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 전형이 있는데 선발 인원이 200명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직 교사 2분의 추천이 필요하고요. 학교당 2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보훈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각 고교별로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삼수생까지 할 수가 있고요. 예. 자, 계속해서 그러면 전형 방법과 합격 전략도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전형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 리더장에서는 1단계에서 2개에서 선발하는데요. 이때 이제 교과가 17%고 아까 말씀드린 탭스 성적이 83%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육 리더에서는 탭스가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2단계를 보시는 것처럼 교과가 18%, 탭스가 46%, 면접이 36%입니다. 면접에서는 주로 우리 학생의 교직 적성이라든가 공동체적 인성, 교직 소양 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정관 전형에서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 전형이 있는데 1단계에서는 2.5배수로 서류가 100%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100%고요. 서류에서는 주로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이런 걸 반영하는데요. 학생부가 약 60%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약 40%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경인교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지금 탭스 성적이 우리 학생이 조금 아직은 637점을 좀 획득을 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탭스 성적 보완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 어떤 전형을 좀 추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교육대를 가고 싶다면은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이 교육대는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전 과목을 다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학 성적 위주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현재 고3이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학생이 좀 그 팁스 성적을 800점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교육대를 지원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데 경희대라든가 건국대와 같은 입학사정관 전형 쪽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전형을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보시는 것처럼 네오 르네상스도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있고 고교 교육과정 연계도 있고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등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학생에게 해당되는 전형으로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뽑는 인원도 487명으로 가장 많고요. 수능 최저가 한의학과는 있지만은 다른 전형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모집단에서는 없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아까 선행상을 받았는데 그 선행상 받은 걸 가지고 리더십 봉사 인재 전형 쪽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창의적 체험 활동 전형 같은 경우는 에듀팟 기록을 성실했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선발하는 인원이 36명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교육과정 연계는 이거는 경희대학교에서 지정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학 중점 학교라든지 학력 인정 학교라든지 이런 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의 학교에서는 이거 지정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 교과 성적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전형 방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해준 전형이 경희대에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1단계에서 3배수 서류로 100% 선발하는데요. 이 서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 그리고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가서는 이러한 서류 전형 60%에다가 면접 4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면접에 보니까 계열별 적성 기초 지식 기초 지식 평가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사전에 출제된 두 문항 중에서 한 문제를 택해서 그 질의응답식으로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 어떤 그 탐구력이라든가 표현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 그리고 2차에서는 학업 적성 면접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희대 외에는 또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국대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KU 전공 적합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는 사정관 전형이 크게 세 가지 전형이 있어요. 자기 추천 전형, 전공 적합 전형, 기획인동 전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전공 적합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 학생부가 100% 선발하는데 6배수이기 때문에 아마 1단계는 통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서류, 학생부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 이런 걸 가지고 또 교사 의견서 이런 걸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한다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3단계에서는 2단계 성적 50%에 면접 50%를 선발합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3인의 평가위원들이 지원자 1인을 평가하게 되는데 개별 면접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전형의 취지에 맞는지 또는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지금 교대 외에 선생님이 다른 대학들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예, 좀 교대 외에 다른 그 전형에서 그 봉사활동이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학생들 돌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그 경희대나 건국대학교 그 사정관 제도에도 그게 좀 어떤 좋은 역할을 할지 아니면 애당초의 목표와 다르게 일관성이 없다고 비춰질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기 위한 그런 봉사활동을 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 괜찮을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런 그 건국대라든가 경희대 같은 경우도 사범대학이 있거든요. 네. 예, 사범대 쪽으로 모집 단위를 바꾸신다면은 그런 그 스펙들이 그런 봉사활동들이 충분히 노력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정기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과 비교과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에 대한 그 조언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 그 성적을 보면은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6월 가채점 결과를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상승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언수회가 2등급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남은 기간 잘 활용을 하면 지금 현재 수시 6회 지원 제한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두 개 전형 정도는 논술 전형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독서반 회장 경험도 있고 독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회를 전부 다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내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는 논술 전형을 통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2등급으로 끌어올리면서 좀 지원 전략을 이렇게 다양화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잘 들으셨죠? 네, 네. 네, 그 텍스트 성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서 조언하신 얘기 잘 한번 저희가 또 잘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고 좋은 전략 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가 꾸민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좀 낮은 것이 이제 단점인데요. 이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이제 아마 모의고사인데 현재 모의고사 성적의 향상 추이도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생각하는 교육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보다는 정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그 점수대를 좀 올리는 부분 그리고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30점대인 탭스 성적을 만약에 800점 이상으로 좀 올린다면 교대의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추천대학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로 갈 경우에 춘천교대의 글로벌 교육인재 전형을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현재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리더십 봉사인재 전형 그리고 건국대학교 KU 전공 적합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성작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아, 구성 방송작가가 되고 싶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네, 저의 교내 활동과 같은 스토리가 입학사정관 분들께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전경화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화면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눠보죠. 네, 우리 학생, 인문계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어교과에서 문학과목 3등급이고요.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법과 사회, 근현대사 각각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6월 모의수능 가채점 결과도 있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가 보는 자료는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 영역 5등급이고요. 수리나 3등급, 외국어 3등급,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 각각 윤리와 법과 사회 3등급입니다. 그리고 모의수능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5333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내용을 좀 보면요. 교내 활동은 국제 미래금융반 활동,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 지역 기자단 활동, UCC 제작과 방송 제작,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단으로 성우특강에 참여했었고요. 학력 우수상, 그다음에 뭐 지망 대학으로는요. 1지망에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통해서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또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두드림 전형, 그리고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성장 가능성 잠재력 전형, 이렇게 세 대학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뭐 현재 지금 성적을 보니까는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가 좀 비슷하고 3등과 4등급 상당히 많은 학생이 몰려있는 지금 때인데요. 현재 이제 구성작가가 꾸민 우리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성적과 비교과를 보면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장점은요, 보내준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기별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더니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까지 지금 내신 성적이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1학년 1학기의 학생 성적이 지금 4.15등급을 보이고 있는데요, 2학기에는 3.90등급, 그리고 2학년에 올라와서는 3.04까지 올렸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2.08등급, 그래서 주요 교과 등급이 2등급대 초반까지 올리는 굉장히 발전된 내신 성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성작가가 되고 싶다는 진로에 대한 그 명확한 의지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은 또 보완할 점이 좀 있다고 하던데.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좀 보면은 앞에서 이제 성적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대학의 그 전형에는 조금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 예를 들면 구성작가라면 최소한 이제 모집 단위에서 관심 있게 보는 과목이 국어 교과 과목들, 아마 유심히 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타 교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우위를 또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단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앞서 질문을 했는데 자신의 그 교내외 활동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계셨었잖아요. 정경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성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인한 상승세, 이것들 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를 뭐 이렇게 작성할 때도 자기소개서에서 반드시 강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이 부분을 통해서 충실히 이제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건 이제 사실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보내준 그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에게 좀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시험을 잘 봤나요? 언수회 같은 경우엔 조금 올랐는데 사회탐구 영역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요 교과에 해당하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중간고사 성적이 올랐고 사회교과 관련된 과목들은 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다면은 국영 성적이 올랐으면 내신 성적이 큰 지금 중간고사까지만 놓고 볼 때는 하락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7월 5일부터요. 네,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시작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기말고사 성적에 최대한 만전에 좀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성적을 좀 끌어내야 내신 성적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내신 성적이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서술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점은 선생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겠지만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달라고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과 성적의 상승세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교과 외 활동들과 전공 적합도, 우리 학생이 과연 입학사정관들이 제가 했던 이런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술된 내용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쓴 외 습작 어떤 작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안이라든지 진로일기 이런 것들을 대학 측에 자기소개서나 혹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세밀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했던 것 가운데 공영방송에서 진행했던 그 청소년 미디어 특강 이걸 보니까는 그때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딱 100명의 학생들만 모집하는데 자기소개서를 보내서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서 이게 선발된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 이런 경험도 자기소개서상에 잘 녹여서 기술을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입학사정관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좀 지적을 네네.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지금 현재 부분에서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의 향상 추이도 그리고 현재 그 전공 적합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좀 조합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전형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학생이 사실 그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좀 아직 성적이 안 나오는데요. 현재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는 이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좀 괴리감이 있나요? 아니면 좀 가깝게 되느냐? 좀 분석을 좀 사실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시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이제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 학생이 수시 전략을 세우기 위함인데 우선 정시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의 100분위 취득 점수가 298점인데 지금 희망하는 학과들을 정시로 지원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느냐 보면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현재 372점이 합격선이기 때문에 약 74점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도 81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가 약 72점,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54점 정도의 점수 차이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에서 이런 대학들이 합격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목표하는 대학과는 그 지금 3월 성적으로 기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6월 목표는 어떻게 본 것 같아요? 이번 6월은 수리 영역이랑 사회탐구는 조금 올랐는데 언어는 오르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어떤 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실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 지금 현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종합해서 추천 가능한 전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추천을 하겠는데요. 영화영상학과에서 1단계에서는 서류 심사만으로 100%를 3배수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40%가 반영이 되고요. 전공 수학 능력이 60% 반영이 됩니다. 이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대학으로는 이제 세종대학교에 성장 잠재력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인데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100% 3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와 면접고사 50%를 반영해서 합산 선발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서류평가에서 반영받을 수 있도록 2단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서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형으로는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1단계에서 역시 서류평가로 100% 선발하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모집 인원의 70% 이내로 우선 선발 면접 대상자를 이제 선발을 하고요. 모집 인원의 나머지 30% 내외는 3배수를 통해서 일반 면접 대상자로 1단계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 가면 심층 면접 100%로 우선 면접 대상자 70%에 해당하는 149명은 개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름하고요. 일반 면접 대상자 30%는 64명은 1박 2일 합숙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 전형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서류 평가, 이 서류를 좀 만반을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해소가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입학사정관 전형도 그렇고 요즘에 대학에서 면접을 네. 굉장히 강화하는 것 네. 같은데 네. 면접을 준비하는 요령이랄까요? 네, 어떤 네. 거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학생들이 서류 1단계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면접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는데요. 면접에서 질문 문항을 도출하는 방법은요.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서류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대학에 제출하고요. 또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을 해서 대학에 제출을 하고 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성취 결과물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전형위원이 되면 뭐 교수 위촉 사정관들도 있고 대학의 입학 사정관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사전에 질문 문항을 공통 문항을 하는 게 아니라 입학 사정관 전형은 다 개별 문항, 학생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출했던 그 서류에서 질문 문항을 사전에 모여서 다 도출해 놓고 면접 당일날은 이미 만들어진 질문 문항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낸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잘 들었죠? 네. 네, 앞서 보니까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도 많이 올랐던데 이번 기말고사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 구성 작가가 꾸민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 분포로는 3에서 4등급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분포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내신 성적의 향상 추이도가 탁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쓰고 본인의 그 구성작가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례 위주로 이렇게 담아서 자기소개를 담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 전략을 좀 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추천대학에 대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의 영화영상학과, 그리고 세종대학교 성장잠재력 우수화 전형의 신문방송학과, 그리고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추천합니다. 기독교 정신의 기초를 두고 지, 덕, 수를 갖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오늘의 주인공은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서울여자대학교의 신입생이 된 여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 디자인학과 1학년 한민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비교과 활동, 그리고 학생생활 기록부까지 정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해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정 양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방송과 영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제작해왔던 한민정 양. 콘텐츠 제작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온 민정 양에게 입학 사정관 전형은 잠재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상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내 행사에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입학사정관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양에게 합격을 안겨준 바론 플러스형 인재 전형은 리더십 인재, 에코 인재, 자기 추천 인재에 부합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모집 단위별로 1단계 학교생활 기록부, 서류를 통해 선발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뒤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바론 플러스형 인재 전형은 서울여자대학교의 대표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수시 1차에서 277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공동체 속에서 잠재력을 발휘했던 학생, 또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학생, 또 관심 분야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던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은 첫 번째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 세 번째는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던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은 얼마든지 서울여자대학교 바론 플러스형 인재 전형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내외 학생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어 교사다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바론 플러스형 인재 전형. 민정 양은 영상 아카데미에 들어가 따돌림을 주제로 청소년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만들고 지역 아동을 위해 다양한 영상 제작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뚜렷한 활동과 성과들이 입학사정관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아카데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영상을 직접 기획부터 촬영, 출연, 편집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활동을 통해서 영상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붙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과학 활동에도 흥미를 가진 민정양. 발명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타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든 자기주도적으로 해낸 자신의 모습을 자기소개서에 담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민정 학생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창의적 인재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방송부에서 편집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영상 제작을 하면서 공동체성을 스스로 실천하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특히 그 영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그 전공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또 그 지역 아동을 위한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그런 학급의 회장을 맡으면서 학생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로서 특히 공동체에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다양한 공모전에 지원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는 한민정 양. 입학 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덧붙이는데요. 입학사정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꿈이 없는 학생들도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흥미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시지 마시고 힘내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랄게요. 화이팅! 과학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이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싶다는 한민정 양. 민정 양의 또 다른 꿈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생물학과 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희 아들이 신설된 성균 인재 전형을 준비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성균관대를 일단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과 분석 안현근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물리 3등급, 생물 원이 1등급으로 가장 좋네요. 화학 원이 4등급입니다. 모의 수능 성적은 4월 성적인데요. 언어가 2등급, 수리과가 3등급, 외국어가 4등급, 그리고 생물 1, 2가 각각 2등급, 3등급입니다. 네. 다음은 비교과 활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과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 교내 활동에서 1학년 조류 탐사반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에서는 수학과학 교과 테마 체험학습했고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희망영원에서 어르신 말밭동우미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요. 꽃동네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네요. 또 무료 의료 진료 시에 우리 학생 여러 가지 영어 번역 통역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상 경영으로는 교과성 우수사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경연대도 동상을 받았고 또 수학과학 경시대에서 특히 생물 부분에서 은상을 받았네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력 오름상도 받았고요. 교과 성적 우수상이 주로 과학 과목에 치중돼서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 각각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도 아주 다양한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어떻게 선생님 보셨습니까? 예, 우선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는 특히 우리 학생이 이제 생명과학 쪽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생물 분야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 네네. 그래서 이 경시대에서 상을 받은 게 있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전공 관련 탐구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조류 탐사반 활동이라든지 네네. 또 과학 동아리 활동 등이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교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무려 봉사 활동 시간이 약 170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할 점으로는 네네. 우리 학생의 4월 모의고사 성적과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언어와 외국어는 오히려 언어와 수학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영어 성적이 좀 향상이 됐고요. 과탐 과목은 또 과학을 잘하는 학생답게 6월 모의고사 성적
졸업생과 함께 봤지만은 성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의고사 성적 평균 등급이 약 2.87등급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네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대학이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예. 아마 이제 올해 이제 수시 6번 제한이다 보니까 그렇죠. 학교를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 성균관대가 상당히 많은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학교의 어떤 입학사정관제 특징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만한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 중앙대 이런 대학들을 한번 전형을 보면서 네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인재 전형인데요. 이번에 성균관대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총 748명을 선발하는데요. 이 중에서 437명을 서류 100%만 가지고 우선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그런데 일반 선발로 가면은 311명인데 여기서는 학생부가 40% 반영이 되고 서류가 60% 반영이 됩니다. 여기는 자연계획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6이니까 평균 2등급을 만족해야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양대 입학사정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입학사정관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해볼 만한 전형이 제가 보기에는 학업 우수자와 브레인 한양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우리 학생한테 미래인재 전형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전공 적합성입니다. 네. 학생의 학생부를 보니까요. 기하와 백대에서 1등을 했고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인 그 기하와 백대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생물 2 과목에서도 정규생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 학생이 또 수학과학 형식대에서도 은상을 받은 게 있고요. 네. 또 전공 관련 비교육 활동에서도 조류 탐사반 활동한 것도 있고 네. 과학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입학생 과정에서는 미래인재 전형 쪽으로 좀 지원해보기를 권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앙대 입학생 과정입니다. 중앙대 입학생 과정에서는 다빈치 인재 전형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여기에서는 소위 말해서 다빈치 전형에서는 이제 1단계가 서류 100%, 2단계가 서류 및 면접 종합 평가를 하는데요. 중앙대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펜타곤 선발 유형이라 해가지고요. 5가지 전형 방법이 있습니다. 학업 수학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봉사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주도 창의성이 있고 문화 친화성이라는 전형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지금 학업 수학 능력을 보니까 이 지원자가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생명과학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과목이라든가 수학 과목에서 아주 그 출중한 그런 그 등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 수학 능력도 만족을 할 것 같고 리더십 항목은 지금 제가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니까 어떤 활동한 기록은 없지만 리더십 자체가 어떤 그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리더십으로서 그런 리더십 능력을 발휘한 사례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자기소개서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도 우리 학생은 지금 170시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은 자기주도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전공 관련 비교육 활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류 탐사반 활동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한다면은 자기주도성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 친화성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문화 친화성 부분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타 문화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 다양성에 대한 수용,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봉사활동을 보니까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또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활동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엮어 간다면은 펜타곤 전형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윤건 선생님께서 아주 우리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중요한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전형들을 살펴봐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앞서 어머니께서 성균관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언급을 하셨는데 성균관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으신가 봐요. 제가 성균관대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전형을 좀 성균관대 인재 선발 전형에 관심 갖고 계시는데 여기가 수능 체제가 높아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다면은 수능 최저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수능 체제가 없는 그런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과 중앙대 다빈치 전형을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잘 들으셨죠?
네. 네, 지금 성균관대는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논술을 3월 달까지 준비하다가 내신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네. 이 내신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시 6회의 그 카드를 논술 전형도 좀 활용을 하고 예. 싶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 평균 등급이 네. 2등급 때 후반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논술 전형을 준비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신 성적이 아니고 네. 모의고사 성적에 비춰 봤을 때 네. 논술 전형을 했을 때 수능 최저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사정관 전형적으로 네네. 준비를 해가는 게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사정관 전형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면은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을 좀 중단하시고 네네. 내신 성적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3번 남았습니다만 네네. 기말고사 성적에 최선을 다해 보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성적대로 봤을 때 일단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아, 굉장히 그럼요. 유효하다는 예, 예. 이야기고 사실 그 논술 전형은 또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힘들다면 아무래도 예. 집중을 하는 게 좀 좋다는 이해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교과나 비교과를 지금 우리 정경훈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학생에 대한 좀 조언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교과 성적을 보면요. 국영수 과의 주요 교과 내신이 1.85등급입니다. 네. 이 정도 성적이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굉장히 아주 유효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안영근 선생님 말씀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하. 또 언급되지 않은 대학 중에 한번 검토해볼 만한 대학은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UOS 포텐셜 전형, 이런 전형도 한번 아울러서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잘 들으셨죠? 네. 네, 상담하는 내내 또 마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또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과 잘 살펴보시고 올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현재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탁월히 우수합니다. 1.85등급이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내신 성적의 우수도,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 활동에 대한 부분이 학교 생활 중심으로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도전, 그리고 자기소개서 중심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대학에 대한 전형인데요. 수시 6번으로 했을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전형, 바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 그리고 아울러서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서울시립대학교의 UOS 포텐셜 전형도 함께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두 분의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에서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 더운데 우리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수험생 뒷바라지하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도 굉장히 요즘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더위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2회로 축소가 된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 어떤 점에 좀 더 유의해야 될까 싶은데요. 우리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그 수시 원서 접수가 2회차에 걸쳐서 네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가 이제 8월 16일부터 네. 9월 11일까지 받고 있고요. 2회차는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인 네.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을 할 것 같은데 흔히들 1차에서 4번 카드를 4번에 정도 지원하고 네. 2회차에서 2번의 카드를 남겨놔라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 학력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컨대 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2회차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1차에서 6번 지원해도 되겠다. 이 말씀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나 이제 중상위권 이상,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자 대학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자 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2차 모집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중위권 대학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자 대학이라든지 또 중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 2차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 네. 2장 정도는 남겨놓고 1차에서 4번 정도 지원하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특히 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타군에서 소신, 적정, 안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수시 1차도 이제는 정시처럼 소신, 적정 2번, 네. 안정 1번 이런 정도로 전략적으로 좀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수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6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13 입학사정관 전형 맞춤 전략을 주제로 좋은 상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안현근 선생님 그리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전형에 대한 합격 전략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렇게 변한 마음을 새파란 바다에 내려놓았더니 걱정은 땅속으로 숨어들고 파란 새날이 피어났습니다. 난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긍정, 내 안에 있습니다. 현대그룹.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중소영세상인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 15일까지 TBS 홈페이지에 사연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20명을 선정해서 희망 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희망 광고는 전액 무료로 제작되며 당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당선된 20편의 사연은 별도의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또한 제작된 희망 광고는 TBS TV에서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부 당선자에 한해 TBS MC와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지원해드립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bsc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뉴스와 생활 정보를 알아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우리 아이 입시 관련 맞춤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유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헉,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어제 TV에서 이민정 봤어? 얼굴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CD로도 가려지겠더라.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작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조그만하다가 아니라 조그마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조그마하다는 조금 작거나 적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근 조그마에 하다가 붙은 말이죠. 그러나 조그마는 조그마하니 줄어든 말로 어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미사 하다를 붙일 수 없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제 TV에서 이민정 봤어? 얼굴이 얼마나 조그마한지 CD로도 가려지겠더라. 오재미동의 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리고 5가지 이상, 오의 5가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충무로 영상센터의 애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오셔서 영상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미동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